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진명의 정호연 세무사입니다. 예, 성초수입니다. 네, 벌써 봄입니다. 네, 그렇죠? 벌써 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업 운영하다가 네. 사업장이 이전이나 또 폐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순 네, 폐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네.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세무적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좋네요. 네. 네. 뭐 2018년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많이 바뀐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주의하실 부분이 네. 있어서 그 부분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도과액이 정해지면 양도과액 중에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정자산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업권, 뭐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불리우는 그 대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빗금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처분 이익과 기타 소득 금액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즉 이게 과세가 되네. 세 부담이 되겠죠. 네. 천천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고정자산 이 부분인데 우리 이제 장부가액이 있습니다. 장부가액이라는 것은 우리 당초에 취득가액이 있잖아요. 우리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러니까 감가상각 명세서상의 잔액.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부가액은 당초에 취득한 원가가 있고 그리고 장부가액 그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는데 그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남아 있는 잔액을 얘기하는데 유형자산 잔액.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5년 전에 CT를 5천만 원 주고 구입을 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면 5년 있으면 이제 잔존가액이 0이 되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정상적으로 떨었으면 그렇죠. 네, 제로. 그럼 장부가액은 이제 0원이 되는 거고 제로. 네. 반대로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비용이 많아서 굳이 떨지 않고 그냥 키핑을 한 거죠. 그러면 안 들었다 만약에. 네, 그러면 5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되면 5천만 원을 주고 장부가액이 뭐 처분가액도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 원짜리를 장부가액이 0일 경우에는 이제 처분이익이 5천만 원이 그대로 되는 것이고, 그죠? 오, 그렇죠. 네. 그렇죠. 반대로 장부가액 그대로 5천으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처분이익은 이제 없게 되는 건데 그 전자의 경우에 이제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지금 말씀해주신 게 중요할 수가 있는 게 예전에는 이제 병원 양도해도 이런 거에 대해 세금을 안 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한번 네. 혹시 이렇게 병원 양수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처분 이익이 이제 과세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네. 과거에는 사실은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없었죠. 네, 없었고, 과거에는 없었는데 없었고 이제, 네.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고 해서 과세상에 포함이 안 되는데 작년부터 과세가 돼서 이 부분도 이제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를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네. 내용이네. 네. 그래서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두 번째가 이제 영업권 권리금인데 이것도 변동 사항이 있었죠. 필요 경비가 이제 60%인데 작년 3월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필요 경비율이 80%였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경비라는 것은 장부가액처럼 뭐 재무상태표에 잡혀 있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권리금에 대해서는 무조건 80%까지는 필요 경비를 인정해주겠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20%만 소득으로 잡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 경비라는 거는 네. 이제 이 정도는 필요했을 거다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그렇죠. 경비.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60%로 필요 경비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많이 줄어들네. 과거에 좀 너무 큰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어떤 의견이 있어서 60%로 조정이 됐고, 즉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은 이제 40%가 되는 거죠. 우리가 권리금을 1억을 받았다 내가 그러면 과세 대상으로 잡히는 소득은 40%인 4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가 되는데 사실은 뭐 경비 없이 어떤 40%만 잡힌다는 점에서는 뭐 과거보다는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익은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런 이익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네.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한 그 소득이 네. 소득세로 과세를 해야 되나요? 그거 보면 이제 양도세로 과세를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소득세.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좀 예리한 질문이신데 사실은 이 영업권 같은 경우에 뭐 그 사업용 고정자산 중에서도 건물과 같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봐야 되지만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아니 그러니까 종합소득으로 다른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치과를 예를 들어서 먼저 폐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폐업하시는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익을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네. 추가로 더 내셔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처분 이익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는 다음 연도에 우리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도 원천징수는 있습니다만은 요 또한 마찬가지로 다음 연도 5월, 6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같이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장님들 제가 이제 여쭤본 이유가 원장님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동영상 보시면 이제 양도가액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네. 되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대신 세무사님께 네. 본 거고 결국은 이제 그 사업소득을 갖다가 예전에는 그냥 기장하고 끝났는데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런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뭐 과거에는 사실 그랬죠. 그 뭐 양도 과액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당사자 간에 뭐 고정자산이 잡혀 있는 장부가액이 가령 한 1억, 2억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한 3억 정도 총 권리 그 양도 과액으로 적고 그대로 신고를 하더라도 고정자산 처분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됐기 세금 안 때문에 냈으니까. 네. 사실 장부가액과 또 시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 많이 부분 정도로 해서 좀 장부가액보다 높게 신고를 해도 이 부분이 과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 다른 문제가 없었죠. 실질적으로는 권리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권리금은 우리가 신고를 잘 안 했던 게 뭐 관행 아닌 관행이었는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바뀐 세법 아래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좀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바뀐 내용이니까 네. 좀 그관심 있게 그렇다면 보셔야 우리가 되겠네요. 이제 뭐 올해부터는 뭐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양도가액이 우리가 이제 3억이라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3억이라고 가정하고 장부가액은 잡혀 있는 게 지금 한 1억이다.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3억에 대해서 이제 고정자산과 영업권을 구분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고정자산은 그대로 처분 대가를 장부가액 그대로 1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1억. 네, 영업권은 2억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세되는 금액은 1억에서 장부가액 1억을 빼니까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이익은 없고. 처분이익은 없을 것이고요. 네. 영업권에서만 이제 과세가 되겠죠. 네. 2억의 40% 결국에는 이제 8천만 원이 이제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힐 것이고요. 이제 다르게 반대로 이제 고정자산을 2억이라고 계약서를 쓰고 영업권을 1억이라고 책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2억에서 1억을 빼니까 처분 이익이 이제 1억이 발생할 것이고요. 1억이 그리고 발생하고 영업권은 1억에서 40%가 4천만 원. 소득이니까 1억 4천만 원. 1억 4천만 원이 발생하겠죠. 결과적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은 두 번째가 훨씬 크죠.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이 결국에는 필요경비율 60%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로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필요경비 60%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자산은 장부가액으로 마치고 추가되는 금액은 모두 권리금으로 보는 것이 현재 그 과세 체계로서는 가장 계약서를 그렇게 쓰는 것이. 절세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드리면 이제 이런 거죠. 과거에는 이거에 대한 세금이 안 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3억에 판다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영업권에 대한 세금을 예전에도 냈으니까 보통 이렇게 했죠. 고정자산이 1억인데 이걸 3억에 팔았다. 네. 왜냐하면 이 과거에는 이거 세금 안 냈으니까. 그리고 영업권은 없다. 보통 이렇게 계약서를 써도 사실은 이제 딱 뭐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계약서를 쓰고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사실은 그거 가지고 누가 물고 늘어진 사람도 없었고 왜냐하면 뭐 이렇게 계속 끝까지 주장을 하면 이제 어떻게 방법이 없거든요. 아니다 이렇게 한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온 게 어떻게 보면 관행인데 지금 이제 방금 설명해 주신 이제
그 바뀐 2018년부터 바뀐 세법에 의하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낼 수도 있고 네. 조금 낼 수도 있다.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무사님 방금 설명해 주신 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거 예전에는 그냥 둘이 쓰면 됐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세무사님의 도움을 좀 받아서 네. 계약서를 쓰시는 게 네. 이 절세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는 게 이제 처분 이익이 과세가 됨으로 인해서 고정자산에 대한 그 총 양도가액을 우리가 사업장 현황 신고 시나 부가세 신고 시에 적게 돼 있어요. 총 수익 금액에 포함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얼렁뚱땅 과거처럼 이렇게 기록이 할 다 수는 남아 없는 있으니까. 거죠. 네. 만약에 신고를 제대로 안 하면 고정자산 처분에 대한 수익 금액을 제대로 인식을 안 하게 되면 수익 금액 누락이 되거든요. 그러면 또 뭐 약간 꼼수처럼 뭐 들리실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내가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병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병원을 양도할 계획이 있다. 네. 이걸 상각 안 해야겠네요. 그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상각을 안 한다. 네, 상각 안 하면은 네. 장부가액이 늘어날 테니까. 근데 이제 그만큼 감가상각을 또 안 하게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비용이 충분하다고 하면 그렇죠. 네. 네, 그렇죠. 하다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네. 가정을 예를 들면 뭐 인건비도 비싸고 뭐 임대료도 비싼 그런 데 계신 분인데 내가 뭐 앞으로 네. 한 2, 3년 후에 뭐 이렇게 병원을 좀 팔고 네. 뭐 다른 데로 뭐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상각을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같은 비용이면 뭐 다른 거 네. 이렇게 하시는 그럴 수도 것도 한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부 다 한번 이렇게 세무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제 양도양수가 이제 원자님들 간에 이루어질 때는 여러 가지 뭐 변수도 많을 테고 또 이해관계도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되게 복잡하실 텐데 실무적으로 좀 어떠세요? 저보다 좀 잘하실 텐데. 고정자산은 얼마다. 네. 그리고 영업권은 얼마다. 여기는 이제 장부가 재무제표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또 이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이제 얼핏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장부가액이 이제 실거래가를 반영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비용이 부족한 병원 같은 경우 감가상 많이 떨었을 그럼요. 거고 네. 비용이 남는 병원은 안 떨었을 거고. 그럼 이를테면은 내가 이제 장부가액은 1억인데 네. 이거를 내가 중고 장비 시장에다가 내다 팔면은 뭐 2억이나 3억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쌍방이 네. 인정할 수 있는 네. 좀 공신력 있는 중고장비 회사 직원을 불러다가 네. 이거 얼마 받을 수 있냐? 네. 라고 해서 뭐 가액을 뽑아요. 그럼 이제 고정자산 가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음.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뭐 기타 등등.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업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그 통용되는 방법이 뭐 이렇게 1년 순이익에 네. 뭐 2배 내지는 3배 아. 이런 게 이제 보통 통용이 된단 말이죠. 음. 그러면은 이제 영업권과 고정자산 가액이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합한 가격이 양도 가액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 가액을 냈더니 네. 그래서 쌍방이 다 오케이 했어. 음. 이거는 합리적인 가격이다. 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양수하실 분이 그 돈을 감당을 못해.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현실적으로 능력이 이 정도다. 그러면 네. 이제 뭐 이렇게 좀 눈높이 낮추고 조금 이렇게 내고 네. 해주시면 네. 거래가 성립이 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교정치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은 음. 양수하신 선생님이 다 받으셨는데 진료는 제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교정치과가 좀 어렵죠. 양도양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이제 절차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계약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고 이 원천징수 부분인데요. 이건 사실은 이제 뭐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가 이제 지금 뭐 해야 되는 사신 분이 그렇죠. 매수자가 해야 되는 절차인데 우리가 이제 갑근세도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일정 부분의 갑근세를 떼서 다음 달에 우리가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습니까?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있습니다. 그게 20%예요. 20%. 주민세까지 합치면 이제 22%가 되겠죠. 네. 20%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억의 권리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과세 소득은 이제 4천만 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 22%를 사는 쪽에서 떼서 나머지를 이제 파시는 분한테 드리고 그 금액을 이제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를 그렇죠. 해드려야겠네요. 예, 예. 그래서 양도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지금
돈을 떼고 주니까 이게 뭐 좀 느낌이 이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적법한 세무 절차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 22%이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권리금 가액의 8.8%를 이제 원천 징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0% 40% 소득에 이제 22%를 떼니까요. 네. 네, 8.8%를 제외하고 이제 받으시고요. 소득세 납부하실 때 우리 중간 예납처럼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나중에 세금 정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세무사 사무실에 드리면 네. 세무사님이 낸 세금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에 네, 대해서 다음 연도 계산을 이제 해드릴 거니까. 5, 6월에 이제 정산이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계산서 발행은 이제 반대로 이제 파시는 쪽에서 발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포괄 양수도가 아닐 경우에 그냥 보통 바로 이전을 해서 다른 곳에 개원하실 경우에는 이 계산서 발행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세무사님께서 잘 처리를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폐업할 경우에 단순 폐업도 있지만 이제 좀 텀을 주고 이전을 위해서 좀 시간을 가지실 경우에 이제 폐업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그럼 남아 있는 자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 과거에는 요 남아 있는 자산도 폐기 손실이라고 해서 이익이 과세가 안 된 것처럼 이 손실도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거를 일시에 그냥 허공에 날리시는 비용 처리 못 받고 손해 보는 거죠. 손해를 보셨는데요. 요 부분도 개정이 돼서 2018년부터는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이제 원상 회복을 위해 이제 철거를 하는 경우 보통 우리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면 나올 때는 당연히 원상 복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인테리어는. 돈 꽤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서는 남아 있는 그 자산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일시상각. 일시상각이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일시상각 의제라는 게 결국 감가상각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지만 이건 좋은 거네요. 폐지로 인해서 남아 있는 부분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처분 과액과 장부가액과 이제 처분가액의 차액을 과세 기간에 이제 감가상각비로 인정해주겠다라는 건데 이 처분가액은 이제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0원이죠. 폐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장부가액만큼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아두시고. 과거처럼 이렇게 그냥 남겨두시고 이제 폐업하시면 안 되겠죠. 비용을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님들이 이런 거 있는 거 이런 게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사실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거 부분 이제 설명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진명처럼 이제 뭐 치과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걸 알고 그렇게 해드릴 건데 또 이제 치과 몇 개 안 하시는 세무사 사무실은 법이 이렇게 바뀐 걸 왜냐하면 세법이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서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걸 이렇게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그 세무사님들한테 이런 거 좀 해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증명이야 뭐 알아서 다 해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번 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향후에 어떤 이전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세법 아까 말씀하신 그게 그냥 바뀌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설명 들어보니까 굉장히 큰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일 납부할 세금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병원 양수도 뭐 이렇게 하실 일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미리미리 제가 볼 때는 이제 닥쳐서 하지 말고 아까 뭐 설명 들은 것처럼 미리미리 뭐 1, 2년 전부터 세무사님하고 좀 이렇게 식사라도 한번 하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5월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